챕터 3.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 신체와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관여한다. 유전적인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스트레스는 그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 스트레스가 감정과 뇌에 끼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예컨대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책이 없다고 체념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 스트레스와 복구라는 기본적인 생물학의 패러다임은 때로 강력하고 놀랄만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은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진화의 산물로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원인에 따라 경미한 것에서 극심한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록펠러 대학의 신경과학자 브루스 맥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스트레스의 종말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정신은 위협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대응을 촉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격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면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격분 상태에서 달려서 도망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또한 정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을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신체의 상호관계는 특히 스트레스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의 목적은 결국 신체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운동을 하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스트레스 대응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적응 행위이지만 오늘날에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마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을 하여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사람의 신체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럼 과연 활동량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는지 계산해보고 그것을 현대인이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문제는 명확해진다. 우리의 에너지 소모량은 석기시대 선조들의 38%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는 선조들보다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운동량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따라 매일 30분간 운동을 한다 해도 우리의 유전자에 내장된 에너지 소모량의 반도 사용하지 못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8에서 16km나 걸어야 했다. 오늘날에는 식량을 구하는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다음에 먹을 식량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공유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할 일은 더더욱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유전자의 괴리가 발생한다. 인간의 유전자는 만일을 대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비축한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저장된 에너지가 배 주변에 자동차 타이어 모양으로 쌓인다.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뒤에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음식을 간절하게 원함으로써 지방 축적을 더 부추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방과 당분이 듬뿍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여 기운을 되찾으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며 긴장을 푼다. 그러나 이런 방법 대신 운동을 하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보다 진화된 수단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우선 근육을 파괴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세포에 내장된 회복 기능과 복구 기전을 활성화한다. 운동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이처럼 근육과 뉴런의 회복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점이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등의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체를 안정시킨다. 운동의 효과로 신체의 스트레스 한계점이 높아지는 것이다. 뇌에서는 운동이라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파괴나 질병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단백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초 구조가 튼튼해진다. 운동은 뇌세포의 스트레스 한계점 또한 높여준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하는 역동적 기능은 산화, 대사, 흥분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일어난다.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면 세포 속에 있는 대사기관이 마치 아궁이 속 점화형 불씨처럼 점화된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세포의 주요 연료인 ATP로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처럼 쓸모없는 부산물이 생성된다.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세포가 효소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때 효소의 역할은 세포의 구조를 파괴하는 불량 전자를 함유한 분자 또는 프리 레디칼과 같은 폐기물을 청소하는 일이다. 한편 회복력이란 폐기물 처리 효소, 신경보호인자, 세포의 예정된 죽음을 늦춰주는 단백질 등이 증강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닥칠 스트레스의 침략에 대비해 신체를 방비하는 군대와 같다. 이 요소들을 신체에 쌓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경미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다. 학습으로 두뇌에, 운동으로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섭취 열량을 줄이는 동시에 몸에 좋은 야채를 먹으면 좋다. 스트레스는 생존의 중요한 기억을 뇌에 새기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스트레스는 뇌에 새겨놓은 기억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가 죽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포 바깥에 있는 수상돌기가 세포 속으로 퇴각한다. 그리고 성장인자와 세로토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재생 활동은 멈춘다. 매일 새로 태어나는 줄기세포는 새로운 뉴런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신호 전달 회로를 새로 형성해서 악순환을 끊으려고 해도 건축재료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은 저장해 놓은 기억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능력을 상실한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 활동이 둔화되어 결국 불안감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점이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서 일어난 진화는 사냥과 채집을 하던 옛날에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진화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뇌가 기능을 최고로 발휘할 때는 운동을 한 뒤다. 운동은 스트레스 한계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복구 기능도 활성화한다. 세포의 에너지 생성 효율 또한 높여주어서 유독한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지 않고 필요한 연료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겨나지만 동시에 효소가 분비되어 불순물을 없앤다. 운동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슐린 수용체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인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늘어난다. 그래서 혈당 수치나 혈액의 흐름이 감소할 때에도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의 수치를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양도 늘어난다. 또 운동으로 생기는 성장인자는 뇌 발달에도 좋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막아주기도 한다. 세포의 복구 기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코르티솔의 수위도 조절하고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준다. 또한 운동은 만성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나쁜 결과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되돌려 놓기까지 한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게 운동을 시키면 오그라들었던 해마가 원래의 크기로 다시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밖에도 운동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퇴치하여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스트레스와 비활동성은 신경통,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그 밖에 자가 면역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의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줄여주면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질병은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생긴 것이며 운동은 놀라울 정도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과거에 비해 생존하기가 훨씬 쉬워진 현대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우리가 선조들보다 활동량이 훨씬 적다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기억하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는 더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뇌가 원활하게 작동한다.